국내 정치 얘기로 좀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해서 내란 특검에서 하고 있는 뭐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런 관련 재판을 전담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해방정국의 반민특위랑 좀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때 상황처럼 지금도 내란 세력 척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이 주장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거는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제시대에 친일에 협조한 사람들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법안이겠어요. 예. 그러나 그 반민특위가 구성이 되고 뭐 재판부도 구성되고 검찰부도 다 구성이 되는데, 결국은 당시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거를 이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해방 이후에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두고두고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을 갖다가 정청래 대표께서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내란 특검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내가 보기에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미 소위 내란 특검이 구성이 돼가지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조사하는 중에 있고 재판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소위 민주당이 그거를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걸 갖다가 그냥 드라마틱하게 하지 말고 예.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다 좀 지켜볼 것 같으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예측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굳이 뭐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만들어서 사법부를 더 압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예.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법원으로서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했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재판을 좀 진행하는 거를 지켜보는 것이는 정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검찰개혁, 뭐 사법개혁 여기 다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공개적으로 토론을 좀 제안할 정도로 이렇게 좀 수기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추석 전에 개혁 완수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둘 사이에 약간 이견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검찰개혁 과거 정부서부터 계속해서 해왔는데, 예. 검찰 개혁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권력자가 검찰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리 검찰 개혁을 해봐도 권력을 잡은 자가 권력기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권력 유지에 사용한다 할 것 같으면 개혁을 백날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개혁만 하면은 검찰이 좀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검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오늘날 왜 저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권력자의 책임이라고요. 예. 지금까지 과거 정부가 계속해서 검찰을 활용을 해서 자기 목적 달성하려고 해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거기에 습관화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하는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났던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지, 검찰 개혁을 아무리 해봤자 권력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과거에 대통령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검찰 개혁은 대통령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검찰을 이용해서 자기 목표를 달성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검찰이 저렇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검찰처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근데 이게 권력을 잡고 보면 또 사정정국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또 이슈를 좀 돌리거나 이런 유혹에 늘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 대통령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예. 자신이 없으면 항상 의존하는 것이 그런 소위 권력기구를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권력기구에 초연할 수 있는 지도자감이 나와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예. 지금 뭐 개혁을 해서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기소와 뭐
이 수사를 갖다 분리한다고 그래도 결국 가서 이 권력자가 그 양쪽을 다 이용해서 자기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력기관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뭐 힘을 빼든 아니면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어떤 수사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자꾸 그거는 일반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껐다 하면은 국민을 핑계로 대는 건데, 네. 솔직히 해서 국민이 얼마만큼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렇죠. 뭐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와 그렇게 뭐 직결된 건 아니니까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당정 이견설이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굳이 글을 올려서 대통령과의 어떤 문제가 없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뭐 두 분을 다 잘 아시니까 실제 사이는 좀 어떤 것 같다고 보이시나요? 내가 보기에는 뭐 예. 그렇게 큰 의견 차가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 어떤 시점을 통해 가지고서 우선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되면은 그때 가서 막 그 조율된 의견대로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강성 지지층들이 목소리가 너무 세서 오히려 대통령실이 늘 지는 쪽으로 당이 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성격상으로 그렇게 그 사람도 호락호락하게 물러날 그러한 성격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예전에 한번 그 민주당에서 그 공천하실 때 컷오프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때 잘라냈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대표까지 된 상황인데, 잠깐 짧게 평가를 하시자면 정청래 대표가 뭐 여당 대표 역할 잘 하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 나는 그 당시에 사실은 2016년 20대 총선 때 네. 그 저희 정청래 대표가 이 컷오프를 당하게 되는데, 그 뭐 내가 그 당시에 저희 비대위원장으로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특별한 무슨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 그러나 전반적인 소위 선거의 전략상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사람이 원래 당에 집중적으로 열성을 갖다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21대 국회에 진입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자기의 정당 활동을 통해서 오늘날 대표까지 이런 저라는 생각을 해요. 예. 예. 뭐 그때도 컷오프 된 이후에도 열심히 유세 돕고 했던 거가 좀 생각나기도 하네요. 정청래 그렇죠. 의원이. 그 저희 예. 컷오프 당하고도 선거운동도 열심히 네, 하고 그러고 승복하고 생겼어요. 도왔던 예, 기억이 예. 났네요. 어제 국회 법사위 상황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간에 상당한 좀 신경전이 벌어졌었는데요. 일단 6선 법사위원장에 5선 간사 내정된 뭐 두 분이 뭐 의회 독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싸웠어요. 어제 벌어진 풍경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소위 위원회 간사라는 것이 뭐 대단한 자리도 아닌데 예. 그런 문제 가지고 그런 소위 5선, 6선까지 한 분들이 네. 국회 운영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텐데 그와 같은 감정 싸움이 벌어졌다는 건 난 조금이라도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으세요? 둘 다 잘못한 것 같으신가요? 그 피차가 똑같은 거죠. 뭐 그런 측면을 보면은. 근데 간사 선임 정도는 그냥 국민의힘에서 내정을 해서 온 안건이면 그거부터 해주고 처리해도 되지 않나요? 원래 국회 관행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예.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 왔는데 이번에 이제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뭐 5선으로서 6선 저희 위원장의 대항마로 나온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아마 서로 감정을 건드리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예.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얘기를 잠깐 하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 전 대표가 최근에 2030 극우론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030 지지를 많이 받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조 전 대표가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뭐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거울을 보고 얘기를 해라. 오히려 갈라치게 하는 건 이준석 대표다. 이렇게 응수를 했거든요. 조 전 대표가 계속해서 2030 극우론 얘기하는 이유는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뭐, 2030이 지금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냥 조국 대표로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나는 2030이 무슨 극우적인 성향으로 간다 하는 얘기는 난 동의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2030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참 성숙도가 제일 높은 지금 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예. 교육 수준도 제일 높고 네. 정보에 접하는 능력도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면 공정과 정의, 네. 소위 비미준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조국 대표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얘기를 갖다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몰아쳐서 그 극우다 극우화 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네. 것은 나는 그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 전 대표가 최종 목표가 대통령인 것 같다라고 위원장님께서 전망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아마 나는 뭐 그 사람이 처음에 지난 총선 때 정당을 갑작스럽게 만들어 가지고서 출연한다고 하는 것은 네. 그러한 뜻이 없으면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별의 순간 얘기를 자주 하시잖아요. 지금 뭐 아직 대선이 너무나 많이 남아서 별의 순간은 할 건 아닌데 조 전 대표에게도 올 수 있을까요? 그런 순간? 나는 내가 아무한테나 별의 순간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네, 네. 내가 지금 별의 순간이라는 얘기를 한 거는 한번 윤석열 대표, 얘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2021년 내가 2월 달에 방송 인터뷰하면서 한 번 딱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별의 순간이라는 것은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별의 순간을 잡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야지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그러는 것이 예. 단순하게 뭐 그냥 무조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그래서 지도자가 된 건 아니라고요.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